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제가 샵을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을 자주자주 키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던 저렴한 아크릴 브러쉬로 프렌치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새 브러쉬를 까서 이제 길들이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같이 봐주셨던 구독자분께서 이런 거는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리 브러쉬를 이제 리뷰를 끝내고 나서 실제로 제가 샵에서 사용을 하는 브러쉬들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때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는 아라쌤이 갖고 계시는 브러쉬를 보면 저도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망가뜨려서 좋은 제품을 사기가 망설여져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요, 아크릴을 좋아하고 많이 하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크릴 네일의 완성도는 아크릴 브러쉬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크릴 브러쉬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을 좋아하고 자주 하고 아크릴을 샵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크릴 브러쉬만큼은 정말로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아크릴 브러쉬 관리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크릴 브러쉬를 처음 샀을 때 어떻게 길들이고, 그리고 아크릴 브러쉬를 사용을 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좋은 브러쉬를 오랫동안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새붓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제가 에듀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젤리시 코리아 측에서 저 이제 새로 가게 이사 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브러쉬와 함께 돈 많이 벌으라는 뜻에서 이렇게 새 브러쉬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간리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카메라의 각도를 좀 바꿨고요. 보통 붓을 새로 사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배송이 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 통은 이거 나중에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 버려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학원에서 이제 연습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붓통에다가 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크릴 볼 뜨는 거 연습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인조선에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붓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돼갖고 오는데, 이 호스라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이 브러쉬의 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품을 이제 제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쓰시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해갖고 모아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우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시고 이제 나중에 붓을 보관을 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브러쉬 캡을 따로 팔기도 하거든요. 이 브러쉬 캡에다가 잘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러쉬를 새로 사면은 브러쉬가 이제 요렇게 된 상태인데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고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풀을 먹여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풀을 먹여 놓은 상태를 바로 이제 리퀴드 같은 데다 풍덩 담가 가지고 풀어야지 그러시면은 안 되고요. 왜 그러면 안 되냐면은 이 브러쉬 모 안에 풀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풀이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리퀴드에다 풍덩풍덩 담가 버리면은 이 풀이 브러쉬 모 안에 다 달라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브러쉬가 두 갈래 이렇게 찍 갈라진다든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사용해서 그 풀이 다 빠지면은 모르지만 일단 초반에 사용할 땐 사용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풀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풀을 제거를 할 때는 뭐 물에다 풀어도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비벼서 풀어주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힘을 줘서, 지금 굉장히 딱딱한 상태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구부리지는 마시고 같은 결대로 조금 힘을 줘서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풀가루가 보이시죠? 네. 풀가루가 이렇게 풀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이실 텐데, 네, 이 풀가루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모를 구기지 마시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펴서 지금 이 날리고 있는 이 풀가루들을 다 제거를 해주세요. 뭐 완벽하게 다 100% 제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안 보일 정도까지는
털어서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풀가루가 다 리퀴드에 다 섞여가지고 그렇게 막 엉겨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가루가 날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가루를 다 제거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사람 머리카락 같이 매끈매끈한 콜린스키 모 브러쉬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바로 이제 풀가루 다 풀었으니까 되겠지 하고 바로 또 리퀴드에 풍덩 해갖고 바로 시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붓이 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붓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를 다 빼주셔야 아크릴 볼을 떴을 때 버블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요, 리퀴드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페이퍼 타올을 준비를 할게요. 페이퍼 타올과 리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리퀴드는 당연히 새 리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브러쉬가 이렇게 있죠. 브러쉬를 리퀴드에다 담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꾹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지그시 누르면 공기가 뽕뽕뽕 하고 빠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브러쉬에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을 거예요. 이 방향대로 리퀴드를 흡수를 시켜줍니다. 페이퍼 타올에 흡수를 시켜서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붓을 길을 들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리퀴드에다가 붓을 딱 담갔을 때 공기가 안 생기게 그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브러쉬를 이제 길들이는 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잘 든 브러쉬는 아까 제가 담그기 전까지만 해도 막 그 풀을 풀자마자 이렇게 풍성해 갖고 뭔가 숨이 안 죽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퀴드를 잘 먹어서 가지런히 다듬어 주시면은 이렇게 항상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깨끗한 리퀴드가 붓에 이제 쫙 머금어 갖고 길이 잘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리퀴드는 재사용을 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은 이 리퀴드 안에는 아까 다 미처 털어내지 못했던 여분의 풀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줍니다. 버릴 때, 리퀴드 버릴 때 하수구나 이런 데다 버리는 사람 없죠. 반드시 페이퍼 타올로 흡수를 시켜서 쓰레기통에다 버리셔야 돼요. 보통은 이 과정을 안 하고 붓이 이렇게 파삭파삭하게 말라있는 상태에서 리퀴드 안에다 풍덩 담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볼을 이제 알맞게 뜨는 그 비율을 맞추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묽게 뜬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붓에 이제 그 리퀴드의 믹스처 부분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점점 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크릴을 정말 가끔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사용을 했어요. 연습을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붓캡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사물함에다가 넣어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 보면은 미세하게 남아있는 아크릴 파우더가 요 안에 이제 다 들어가고 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쓰려고 하다가 보면은 여기가 뭉쳤네, 여기가 굳었네 하면서 붓을 망쳐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브러쉬를 관리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연습을 다 했어, 아니면 오늘 시술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리퀴드를 버린 다음에 새 리퀴드를 따라준 다음에 새 리퀴드에다가 한번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붓을 빨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붓이 다 굳어버린 다음에 브러쉬 클리너라든가 이런 걸로 억지로 이제 떼어내거나 아크릴을 녹여서 제거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새 리퀴드를 따른 다음에 새 리퀴드에다가 붓을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그런 다음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붓을 오래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리퀴드는 버리겠죠.
요만큼 쓰는 거를 아까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비싼 돈 주고 산 좋은 붓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굳이 리퀴드를 많이 담글 필요도 없으니까 세척용으로 하실 때는 이제 붓이 이제 잠길 정도로만 하시면 되니까 아까워 하지 마시고, 예, 리퀴드에다가 빨아서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초보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아크릴 브러쉬를 좋은 걸 사도 금방 망가뜨려 버려서 오래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아크릴 파우더와 리퀴드의 비율을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파우더와 리퀴드가 결합을 해서 믹스처, 아크릴 볼이 만들어지잖아요. 아크릴 볼이 빨리 굳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리퀴드의 양을 많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다 보면은 너무 흥건하게 뜨다 보니까 뜨다가 요 속으로 툭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크릴 파우더가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묽게 뜨다 보면은 나중에 요 브러쉬 속속 사이에 그 아크릴 파우더 성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굳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나 시술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새 리퀴드로 이제 붓을 헹궈서 빨아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크릴 브랜드에서 권장을 하는 리퀴드와 파우더의 비율을 적절하게 떠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모니 파우더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올바른 볼 뜨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리퀴드를 연습을 했는데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 그래서 사용했던 리퀴드를 다시 병에다가 쪼로로록 해갖고서는 다시 보관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깨끗한 순수한 리퀴드가 다 오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요만큼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사용을 하시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리퀴드는 공기에 이제 노출이 되면 산화가 돼요. 그러면 새 브러쉬를 오픈한 기념으로 프렌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프렌치, 아크릴 프렌치 화이트 부분을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해봤고요. 네,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좋은 붓의 조건, 아크릴 프렌치를 하기에 좋은 붓의 조건은 일단은 모의 길이라든가 모의 양이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에 이 아크릴 볼을 딱 뜰 수가 있죠. 가끔 너무 저렴한 브러쉬들 같은 경우는 모의 양이 좀 적어서, 특히 콜린스키 털의 양이 좀 적어서 볼을 이렇게 딱 떴을 때 적당한 양의 원볼이 딱 떠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조모가 많이 섞여서 이 안에 잔여물에 이제 아크릴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브러쉬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모의 양이 적당히 많으면서도 딱 뜨고 쓸었을 때 이렇게 착 가지런하게 납작하게 이렇게 길이 드는 그런 브러쉬가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스마일 라인을 파거나 이렇게 엣지를 세우거나 했을 때도 브러쉬의 텐션이 좋기 때문에, 브러쉬가 아주 탱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로운 라인을 판다든가 벽을 만든다든가 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처음에 샀을 때는 이렇게 뭔가 뾰족하고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프렌치나 일반 연장을 하시거나 할 때는 이렇게 납작하게 기를 들여갖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시술이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그대로 이제 붓집에다 탁 꽂아 놓고서는 계속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리퀴드를 버린 다음에 새 리퀴드를 따라서 그 새 리퀴드에다가 빨아서 보관을 할 겁니다. 아까 리퀴드 버렸고요. 새 리퀴드를 따라 볼게요. 새 리퀴드를 따른 다음에 지금 사용했던 브러쉬를 깨끗하게 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브러쉬 클리너를 따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새 리퀴드 쓰는 게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브러쉬를 세척하는 용도로만 좀 저렴한 리퀴드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저는 시술을 할 때는 파우더랑 같은 브랜드의 리퀴드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세척용으로 따로 리퀴드를 저렴한 거를 구비를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브러쉬 길들이기가 끝났고요. 네, 다시 한번 브러쉬를 선물해 주신 젤리시 코리아 측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브러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서 좋은 브러쉬를 오래오래 망가뜨리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